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설기관과 국책연구원들이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우수한 보고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가장 우수한 보고서 3개를 간추려서 오늘 간단하게 이런 기관들, 국책기관과 사설기관들은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보고서는요, 먼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3 보고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고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 자료입니다. 2024년 주택시장 전망은요, 복합 불황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수요 회복이 관건인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수요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수요자 측면, 공급자 측면, 그리고 시장 순환 변동, 이렇게 3가지 관점으로 좀 살펴를 봤는데요, 수요자 측면에서는 수요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물론 고금리나 이런 것들, 고분양가,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에 대한 저자세,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뒤로 물러난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수요자 측면을 살펴봤고요. 또 공급자 측면을 살펴보면은요, 공급 여건이 굉장히 악화가 될 것이다. 맨날 여러 가지 이슈가 되죠. 원자재 값 상승, 3년 동안 10%씩 상승을 해서 최근 3년 내에 30% 이상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다. 원자재 값만 상승을 했겠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악화가 되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분양 수요도 또 위축이 되고 있죠. 아까 수요가 위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서 분양 수요가 위축이 되니까 정비사업 또한 시장성이 악화가 돼서 공급이 굉장히 위축이 될 것이다. 공급 여건이 약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급자 측면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순환 변동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L자형 행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V자 반등이라든가 아니면 W 반등이라든가 다 반등이 있지만 L자형 행보는 사실 반등이 없습니다. 이제 하락 후 이제 평준화가 된다, 하락 평준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돼서 하락한다라는 L자형 횡보를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다음 달 10날 총선 전후로 여러 가지 이제 공수표를 날리죠. 공약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여건 완화라든가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수요를 과연 반등시킬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L자형 횡보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더라고요. 수도권 중심의 제한적인 반등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불안한 반등 속 시장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도 이제 부채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매도자, 매수자 줄다리기, 수요 쏠림 현상, 이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부채 부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고금리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또 DSR 한도 초과로 차입 여력이 굉장히 약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에 스트레스 DSR 적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아예 줄어들고 또 금리는 높게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부채 부담이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섹터는 매도 매수 줄다리기입니다. 매도자는 최고점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최고점 그 근처에서 팔고 싶은 게 매도자 심리고, 그 다음에 매수자들은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해 봤을 때 지금 최고점 대비 40% 하락됐다, 50% 하락됐다, 이런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보다 더 저렴하게 사고 싶은 게 매수자 심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줄다리기들이 굉장히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금융연구소에서는 수도권에서는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수요 쏠림 현상을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했습니다. 수도권으로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쏠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과거보다도 더 강해질 것이다. 여러 가지 뭐 전세 사기나 이런 여건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더욱더 몰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는 올해 반등을 하고 상승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또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는 지속되겠지만 하락폭은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작년 대비 거래량도 한 20%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에는 인기 지역으로부터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제 양극화 시장이 뚜렷해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전월세 거래량도 굉장히 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L자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본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와 비슷한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그 다음에 하나금융연구소, 주택산업연구원 세 곳에 대해서 보고서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 세 가지 보고서가 또 내용이 다양합니다. 의견도 다르고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조차도 전부 다 다른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뭐 유튜브 전문가들이나 패널 전문가들께서 많은 다른 의견을 하듯이 이런 보고서조차도 굉장히 이제 다른 의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투자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부말리의 이충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